새벽 4시에 일어나 5년을 공부했습니다. 공인회계사 시험에 드디어 합격했죠. 그런데 이력서를 100통 넘게 돌렸는데 단 한 군데도 연락이 없습니다. 합격증을 비닐에 싸서 소중히 보관해둔 이 청년의 눈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회계사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카이스트 출신 개발자도 취업에 실패하고 코딩 부트캠프 수료생들은 진지하게 전기공이나 배관공으로 진로를 바꿔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는 거의 모든 직업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회계법인에서 13년째 일하고 있는 한 회계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불과 2, 3년 전만 해도 클라이언트 회사에서 자료가 들어오면 그걸 분석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하는 데만 이틀에서 사흘이 꼬박 걸렸거든요. 전표에 찍힌 날짜 형식이 제각각이니까 하나하나 맞춰줘야 했고 누락된 계정 코드는 일일이 찾아서 채워 넣어야 했죠. 차변이랑 대변이 제대로 맞는지도 눈으로 한 줄 한 줄 확인해야 했습니다. 새벽 2시까지 모니터를 들여다봐도 끝이 안 보이는 작업이었어요. 커피를 달고 살면서 후배들 서너 명이 달라붙어 며칠을 씨름해야 겨우 분석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죠. 근데 지금은요, AI한테 이 자료 이런 형식으로 정리해줘 하고 말만 하면 됩니다. AI가 뚝딱 코드를 만들어주고 그걸 엑셀에 붙여넣기만 하면 수천 개의 데이터가 순식간에 정돈돼요. 형식이 뒤죽박죽이던 날짜를 알아서 통일해주고 빠진 계정명도 자동으로 채워주고 심지어 몇 번째 줄에서 어떤 오류가 났는지까지 찾아서 알려줍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연차 회계사 대여섯 명이 밤새 붙어 있어야 했던 일을 이제는 시니어 한 명이 오전 중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전체 업무 공수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던 자료 정리 작업이 확 줄어든 겁니다. 회사 입장에선 인건비가 줄고 효율은 올라가니 좋은 일이죠. 근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AI가 도대체 얼마나 잘하길래 이런 변화가 생긴 걸까요? 누군가 궁금해서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2024년도 공인회계사 1차 시험 문제를 AI한테 풀게 한 거예요.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득점률 90%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그의 합격자들 평균 점수보다 무려 37%포인트나 높은 겁니다. 5년 동안 새벽잠 줄여가며 공부해서 간신히 붙은 사람들보다 AI가 훨씬 잘 본 거죠. 충격적이지 않나요? 단순히 기초적인 계산 문제만 잘 푼 게 아닙니다. 회계 원리를 이해하고 복잡한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까지 거뜬히 해결했어요. 현장에서 일하는 회계사들 사이에선 지금 AI 수준이 대략 경력 3년에서 5년 차 정도는 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신입이 들어와서 1, 2년 동안 배워야 할 것들을 AI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AI는 실수를 해도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피곤해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일도 없죠. 밤새 일해도 불평 한마디 안 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년보다 올해 AI가 더 똑똑해졌고 내년엔 또 한 단계 올라갈 겁니다. 지금은 3에서 5년 차 수준이라고 하지만 5년 후엔 어떨까요? 10년 차 시니어들만 할 수 있다고 여겨지던 복잡한 판단 영역까지 AI가 치고 들어올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쯤 되면 회계법인 경영진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회계법인 대표라고 해보세요. 신입 회계사를 한 명 뽑았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처음엔 실수를 해요. 당연한 거죠. 전표 하나 잘못 입력하고 계정 분류를 헷갈리고 마감 기한 맞추느라 허둥대다가 오류를 냅니다. 그럼 선배가 그걸 잡아줘야 하고 고쳐줘야 하고 다시 가르쳐야 해요. 그 시간도 비용이거든요. 신입 한 명 제대로 키우려면 최소 1, 2년은 투자해야 합니다. 월급 주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AI는요?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알아서 잘해요. 실수도 거의 안 하고 한다 해도 바로 수정하면 그만이죠. 밤새 일해도 야근 수당 줄 필요 없고 퇴사할 걱정도 없고 이직하겠다고 연봉 협상하지도 않습니다. 예전에는 회계법인 전체 업무량의 거의 절반이 자료 정리 작업이었어요. 그 일을 주로 누가 했겠어요? 신입들이죠. 저연차 회계사들이 밤새 엑셀이랑 씨름하면서 데이터 정리하고 그러면서 실력을 쌓았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일의 상당 부분을 AI가 해버려요. 자료 정리에 투입할 사람이 그만큼 덜 필요해진 거죠. 경영자 입장에선 계산이 너무 명확합니다. AI 구독료 한 달에 몇십만 원이면 신입 서너 명이 하던 일을 처리할 수 있는데 굳이 연봉 4천만 원짜리 신입을 여러 명 뽑을 이유가 있을까요? 냉정하게 말해서 없습니다. 그래서 채용 공고가 줄고 있는 거예요. 회계사 시험에 붙었다고 바로 회계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격증을 따고 나서도 실무수습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해요. 보통 회계법인에 들어가서 1년에서 2년 정도 일하면서 경험을 쌓아야 정식으로 회계사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수습 자리 자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해놓고도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가 겹쳤습니다. 일단 경기가 안 좋아요. 기업들이 비용을 줄이려고 하니까 회계 감사나 컨설팅 의뢰도 줄었죠. 거기에 정부의 수요 예측 실패도 한몫했습니다. 앞으로 회계사가 많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선발 인원을 늘렸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현장에선 그만큼의 수요가 없었던 거예요. 여기에 AI 확산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입들이 하던 일을 AI가 대신하기 시작하면서 사람을 뽑을 이유가 더 줄어든 거죠. 업계 안에서는 이제 회계사 선발 인원을 확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AI 덕분에 극소수의 인원으로도 업무가 돌아가는 상황에서 예전처럼 많이 뽑는 건 시대 흐름과 맞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5년 동안 모든 걸 걸고 공부해서 합격했는데 정작 일할 곳이 없다? 이건 개인의 노력 부족 문제가 아니에요. 수요는 계속 줄어드는데 공급은 그대로 유지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회계 업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회계사 얘기만 했는데요. 사실 IT 업계 상황은 더 극적입니다. 불과 3, 4년 전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개발자들이 어땠는지 기억나시나요? 코딩만 좀 할 줄 알면 회사를 골라서 다닐 수 있었어요. 개발자 풍기 현상이라는 말이 뉴스에 매일같이 나왔죠. 스타트업들은 연봉을 서로 올려가면서 인재 쟁탈전을 벌였습니다. 개발자 모시기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부트캠프 광고에는 수료만 하면 연봉 5천 이상 보장이라는 문구가 버젓이 붙어 있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개발자로 전향하면 인생이 바뀔 거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지금 채용 시장을 한번 보세요. 중소기업 하나에 지원자가 수백 명씩 몰립니다. 예전에는 누가 봐도 좋은 대기업이나 유니콘 스타트업 정도 되어야 이 정도 경쟁률이 나왔거든요. 이제는 그게 평균이에요. 이름 모를 작은 회사에도 이력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AI 코딩 도구들이 무섭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개월 단위로 눈에 띄게 똑똑해지고 있어요. 작년만 해도 간단한 코드 조각 정도나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올해는 꽤 복잡한 기능까지 뚝딱 구현해냅니다. 버그도 알아서 찾아주고 최적화 방법도 제안해주죠. 이 속도로 가면 지금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이 막상 회사에 들어갈 때쯤엔 요구되는 역량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있을 수 있어요. 열심히 공부한 기술이 이미 쓸모 없어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한 27살 웹 개발자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친구는 좀 특별한 케이스였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이미 대기업 프로젝트에 투입됐어요. 남들보다 빨리 실무 경험을 쌓은 거죠. 주변에서는 앞길이 탄탄하다고 부러워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번아웃이 온 겁니다. 밤낮 없이 일하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완전히 지쳐버렸죠. 그래서 2년 전에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말렸어요. 이직할 곳 정해놓지 않고 그만두면 안 된다고요. 근데 이 친구는 자신 있었습니다. 경력도 있고 실력도 있으니까 조금 쉬다 보면 금방 다시 취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책상 앞에 앉아요. 하루 종일 포트폴리오를 다듬고 이력서를 고치고 코딩 테스트 준비를 합니다. 밤늦게까지요. 지출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외식은 아예 끊었어요. 아침에 밥을 한번 해놓으면 그걸 점심까지 나눠 먹습니다. 카레 한 그릇이 하루 두 끼를 책임지는 거예요.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컴퓨터 앞에만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러니한 건요. 이 친구도 AI를 씁니다. AI 덕분에 작업 속도가 확실히 빨라졌어요. 예전 같으면 며칠 걸릴 작업을 몇 시간 만에 끝내기도 하죠. 근데 AI가 편리해질수록 이상한 부담감이 커진대요. AI를 이겨야 한다는 압박감이요. 나를 뽑아야 하는 이유를 증명하기 위해서 점점 더 어렵고 복잡한 기술을 익혀야 하고 포트폴리오도 계속 채워 넣어야 하거든요. 끝이 안 보인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채용을 결정하는 회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한국과 미국에서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한 스타트업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이 회사는 당분간 신입 채용 계획이 없다고 했어요. 왜 그런지 물어봤더니 대답이 명쾌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개발팀에 도제 시스템 같은 게 있었대요. 시니어 개발자가 새로운 기술을 실험하고 그중 일부를 주니어한테 넘겨주면서 경험을 쌓게 해주는 구조였죠. 선배가 후배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역할을 AI가 대신합니다. 시니어 옆에 AI가 조수처럼 붙어서 같이 일해주거든요. 코드 리뷰도 해주고 아이디어도 던져주고 막히는 부분 있으면 해결책도 제안해줘요. 예전에는 그런 걸 주니어한테 시키면서 서로 성장했는데 이제는 AI가 그 자리를 꿰찬 겁니다. 비용 얘기를 해볼게요. 이 회사가 쓰는 AI 서비스 구독료가 한 달에 얼마일 것 같으세요? 5가지 AI를 쓰는데 총 73만 원 정도 든다고 해요. 그럼 주니어 개발자를 한 명 뽑으면요. 초봉이 적어도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은 나갑니다. 여기에 4대 보험, 퇴직금, 교육비용까지 더하면 실제로는 훨씬 더 들어가죠. 한 달 73만 원짜리 AI와 연봉 5천 원짜리 신입, 경영자 입장에서 이 계산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카이스트 출신 개발자 한 명 얘기도 해드릴게요. 물리학과 나오고 컴퓨터공학까지 복수 전공한 친구예요. 스펙만 보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취업하는데 엄청 고생했대요. 10군데 넘게 지원해서 겨우 한 곳에 붙었다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 학벌만 보고 데려가는 곳도 많았을 텐데 지금은 주니어 자체를 안 뽑으니까 그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숫자로 한번 볼게요. 개발자 양성 기관들 있잖아요. 부트캠프라고 불리는 곳들이요. 예전에는 거기 수료생의 80% 정도가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6개월 과정 열심히 따라가면 10명 중 8명은 개발자로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40%를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그것도 서울 소재 대학 출신 기준으로요. 지방대 출신이거나 비전공자면 이보다 훨씬 낮아집니다. 절반도 안 되는 사람만 취업에 성공하는 거예요. 개발자 커뮤니티에 가보면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기공이나 배관공으로 진로를 바꿔야 하는 거 아니냐는 글이 심심찮게 올라와요. 처음엔 자조 섞인 농담인 줄 알았는데 읽어보면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는 일 말고 손으로 뭔가 만지는 일을 해야 AI한테 안 뺏기지 않겠냐는 거죠. 이게 개발자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회계사, 디자이너, 마케터, 데이터 분석가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비슷한 위기를 느끼고 있어요. AI가 가장 먼저 대체하는 건 누구일까요? 가장 약한 고리입니다. 경험이 적은 신입과 주니어들이에요. 예전에는 커리어 사다리라는 게 있었거든요. 신입으로 들어가서 허드렛 일부터 시작하고 실력을 쌓아서 중견이 되고 결국 전문가로 성장하는 경로요. 근데 지금은 그 사다리의 첫 번째 칸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신입들이 하던 단순 반복 업무, 자료 정리, 기초적인 코딩 작업을 AI가 해버리거든요. 허드렛 일이라고 무시당하던 그 일들이 사실은 실력을 기르는 훈련장이었어요. 그 훈련장이 닫혀버리고 있는 겁니다. 시니어가 되려면 주니어 시절이 필요한데 주니어 자리가 없으면 시니어도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럼 다 끝난 걸까요? 컴퓨터 앞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희망이 없는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AI 시대에도 살아남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13년 차 회계사 기억나시죠? 이 사람은 AI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게 아니라 오히려 AI 덕분에 업무 효율이 올라갔어요. 예전에 이틀 걸리던 일을 반나절 만에 끝내니까요. 비결이 뭘까요? AI를 적으로 본 게 아니라 도구로 받아들인 거예요. AI한테 뭘 시켜야 하는지, 어떻게 지시해야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지를 빠르게 익힌 겁니다. 이제는 AI를 잘 다루는 능력 자체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됐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AI가 못하는 영역을 파고드는 거예요. 기계는 데이터를 정리하고 패턴을 찾는 건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근데 맥락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판단하는 건 아직 서툴러요. 클라이언트가 말로는 이렇게 말했지만 실제로는 저걸 원한다는 걸 알아채는 것, 회의실에서 팽팽하게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 갑자기 터진 예상 못한 문제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 이런 건 여전히 인간의 영역이에요. 마지막으로 계속 배워야 합니다. 한번 배운 기술로 평생 먹고 살 수 있던 시대는 진짜로 끝났어요. 6개월 전에 공부한 게 벌써 구식이 되어버리는 세상이거든요. 배움을 멈추는 순간 도태됩니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결국 AI와 함께 일하는 법을 익히고 기계가 대체하기 어려운 역량을 키우고 끊임없이 변화에 적응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생존 전략들 있잖아요. AI를 도구로 활용하고 기계가 못하는 영역을 파고들고 계속 배워야 한다는 것들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이건 개인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거거든요. 이 문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회 시스템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해요. 회계사 선발 인원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왜 나오겠어요? 수요는 계속 줄어드는데 공급은 예전 그대로 유지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니까요. 정부가 시장 변화를 읽고 미리 대비했어야 하는 건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대학 교육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학에서 가르치는 내용 중 상당 부분은 학생들이 졸업할 때쯤이면 이미 쓸모 없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교육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야 하고 이미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재교육 시스템도 갖춰져야 해요. 근데 정책이 기술 변화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장기적인 그림이에요. 지금 현장에서 일하는 경력자들은 당분간 괜찮을 수 있어요. 경험과 판단력이 있으니까요. 근데 10년 후, 20년 후에 이 사람들이 은퇴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를 채울 사람이 없을 수 있어요. 주니어 시절을 거치지 않은 시니어는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AI가 아무리 뛰어나도 인간의 판단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은 분명히 남을 겁니다. 근데 그때 가서 인재가 없으면 어떻게 하죠? 아무도 답을 못 내고 있어요. 그럼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물리적 노동 쪽으로 가면 안전할까요? 로봇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거기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완전히 안전한 직업은 이제 없어요.
비닐에 싸서 소중히 보관해둔 회계사 합격증을 보여주던 그 청년이 했던 말이 계속 맴돕니다. 인생에서 가장 크게 성취한 것 중 하나라고요. 5년 동안 모든 걸 걸고 달려온 목표였대요. 근데 막상 손에 넣고 보니 세상이 바뀌어 있었던 거죠. 그 허탈함과 당혹감은 지금 수많은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입니다. 회계사, 개발자, 디자이너, 마케터, 분석가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는 직업군 전체가 흔들리고 있어요. AI가 가져온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입니다. 확실한 건 단 하나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